검찰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정부 교체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탈원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8개 기관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의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에 산재한 현 여권 관련 고발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적폐 수사의 본진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대선 선거 과정 당시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이 강하게 대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었죠. 마치 방귀 뀌고 성낸다는 말처럼 법과 비리가 있으면 법의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한 윤 후보의 말에 문재인이 성낼 이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문 정권은 취임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정치 보복만 자행해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2분과 다수의 국정원장 등 200여 명 이상 구속을 시켰죠.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적폐 수사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반발했으니 국민들 입에서 내로남불 한번 오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깨끗했냐? 그런 것도 아니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문재인 자신의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비리가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지요. 자기 편이 아니면 사건 조작도 서슴지 않았고요. 허위 보고서로 없는 혐의를 만들질 않나 전국 곳곳의 검찰의 친여 성향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으로 저지해왔죠. 그리고 결국 추미애를 내세워 위법적 감찰을 벌여 윤석열 총장을 결국 밀어냈습니다. 그래놓고 정권이 교체되면 시스템에 따라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당시 야당 후보의 말 한마디에 방방방 뛰었으니 기가 막히다라는 말 외에 어떤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대선 선거운동 과정이나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난 이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일 것입니다. 친여 검사들에 의해 철저히 감춰져 왔던 현 정권에 대한 비리의 실체를 알고 싶어하고 또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바로 검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 관련 비리 수사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던 검찰이 갑자기 앞짐을 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따른 수사를 정부 교체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입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28일 하루에만 탈원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8개 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죠.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신호탄으로 불과 사나흘 만에 정광석화처럼 수사망을 옥죄고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검찰의 속도전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사건은 사실상 검찰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동안 지체했다가 최근 며칠 새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관련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 라고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었죠.
이 같은 검찰의 태세 전환을 놓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검찰의 모습에 문정권을 비롯한 현 여권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정권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그 시작점, 즉 본진이 수원지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배경,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현재 수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기관장으로 포진하면서 현 여권에 대한 고발 사건들이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캐비넷 안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청은 지난 28일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관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죠. 현재 안양지청에는 박범계 장관 사건 외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도 계류 중입니다. 해당 고발건은 한 시민단체가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는 한편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행위가 위법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 등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법무부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됐지만 같은 해 12월 피고발인의 근무지, 즉 법무부가 과천에 있는 점을 고려해 관할지청인 안양지청에 이송됐지만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제밖에 안양지청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주력한 탓에 이른바 윤수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 관련 고발장들도 쌓여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 목록을 살펴보면 공수처 자신도 사과한 언론인, 정치인 포함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영장 청구와 통신자료 조회 관련 사찰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해명 보도자료 허위 작성 의혹,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허위 작성 의혹, 여운국 차장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부적절한 정치인 접촉 의혹 등이 형사 3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산하지청인 성남지청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 박하영 전 차장검사 사표 파동 끝에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또 직속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도 민감한 사건이 쌓여있긴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공공수사부가, 성남FC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형사 6부가 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원지검이 그 본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수원지검은 신성식 검사장, 안양지청은 형준희 검사장, 성남지청은 박은정 지청장 등 모두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박범계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인사에 따라 해당 보직으로 전보됐는데요. 이처럼 현 정권의 민감한 사건을 뭉개기 위해 우리 편을 꽂아놨는데, 자, 이걸 향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수사통들로 교체될 경우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본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론과 인터뷰한 한 법조계 인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각 지청을 직접 지휘하면서 수사를 벌이면 웬만한 특별수사본부를 뛰어넘는 수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실제 전 정권 수사에 나설 경우 그 시작점은 수원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최근 대검찰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제주종에 반대하며 버티다 업무보고마저 패싱당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대검찰청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수위의 수사지휘권 폐지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와 마찰이 예상됐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장관과 다소 엇갈린 행보를 걸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태세 전환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신문사설을 비롯한 언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말이 아마 협치, 정치보복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장난이죠. 산적한 적폐를 정권이 바뀌어서도 또 덮는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